회계 원리 청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왼쪽 면에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은 특징들이 다음과 같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왼쪽 면은 차변이고 오른쪽 면은 대변이다. 요것은 다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죠. 자, 자산 총계가 나와 있고요. 부채 총계가 있고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합산 금액이다. 자, 그렇다면은 자본이 어디까지입니까? 자본금에서 이인형까지 16만 1,600원이 자본이고 나머지 금액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부채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재무상태표는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을 가지고 기업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렇다면 작성된 날짜가 며칠로 나와 있습니까? 2018년 12월 31일로 나와 있죠. 이때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 현금이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매출 채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서는 변하면 되겠습니까? 변하면 안 됩니다. 왜요?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서 유동성이 가장 큰 것부터 배열을 하게 되어 있죠. 자, 뭐 여기까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일정 시점에서 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왔으니 이 회사는요 지적법으로 차감시킨 것이 아니라 유형자산을 간접법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죠. 간접법 처리했다. 자, 지적법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우리가 결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와 있다면은 이 기업은 간접법으로 처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제일 큰 거 먼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2019년도 거래 내역을 보겠습니다. 1월 10날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의 거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찾아봐야 될 거는 거래 내역에서 신용도라는 것이 나와 있죠. 자, 표기는 N/30 그리고 3/10으로 나와 있죠. 자, 이거는 먼저 N/30은요. 해당 모든 거래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로 종료를 하고 만약 10일 안에 결제를 하겠다 하면은 우리가 몇 퍼센트? 3%를 할인해 주기로 이렇게 조건이 결정이 된 거죠. 자, 이 비슷한 내용이 또 어디 있습니까? 5월 1일 날 있네요. 신용조건 N/30 그리고 4/10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은 5월 1일 날 모든 거래는 30일 이내에 종료하고 10일 이내 결제 시 몇 퍼센트를 4%를 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래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개를 해야 되는데, 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월 10날에 소모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산이 증가했죠. 자산이 증가하였고요. 그래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소모품, 차변의 소모품. 얼마요? 1,900원. 자, 그렇다면은 대변에는요? 대변에는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자, 일단은 현금으로 1,500원을 지급했고요. 그런 나머지 400원은 뭘로 처리한다? 외상으로 처리한다. 자,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두 가지 거래 요소가 있었죠. 자, 현금이 나왔으니까 자산은 감소했고, 나머지는 아직 안 줬으니까 부채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1,500원, 미지급급 400원. 자, 미지급금은 부채이고 현금은 자산이었습니다. 자산은 어떻게 됐다? 감소가 됐고 미지급금 부채가 발생하였다. 1월 10날의 내용이었고요. 자, 1월 15일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 잔액 14,000원 중 700원은 대손 확정, 대손이 발생했다는 거죠. 돈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만 회수가 됐습니까? 13,300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매출 채권에 대해서 소멸 처리를 해 주셔야죠. 그럼 대변에 매출 채권, 자, 어디에 있습니까? 대손 충당금 위에 재무상태표 대손 충당금 위에 2만 원이 적혀 있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 매출 채권은 대변에 2만 원 중 14,000원이 회수가 됐고, 나머지 금액들, 자, 나머지 금액들 현금 얼마를 받았다? 13,300원을 받았다. 자, 그럼 나머지 금액 700원은 대성충당금에서 가져와야겠죠? 대성충당금 우리 잔액이 얼마가 있습니까? 1,000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00원을 갚고도 남은 돈이죠. 자, 만약에 대손충당금이 모질라다 하면은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를 더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1월 15일까지 됐고요. 2월 10날 보겠습니다. 2월 10날. 2월 10날 상품을 외상 구입했죠.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15,000원. 매입 운임. 자, 여기서 중요한 거요. 매입 시 부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품이 올 때는요. 매입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하고 해당하는 상품의 원가로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상품 16,000원. 자, 그러면 이제 대변 차리죠. 자, 일단은 16,000원 중에서 우리가 1,000원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1,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000원. 그리고 상품은 외상 매입금 또는 매출 채권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2월 10날까지 자료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고. 자, 2월 12일 보겠습니다. 2월 12일. 갑의 상품 중 불량이 있어서 1,800원은 반품하고 애누리는 1,200원 받다. 자, 그러니까 여기 매입 채무가 발생했죠. 2월 10날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15,000원을 지금 줄 필요 없고 우리가 차감을 시키겠다는 거죠. 얼마를요? 3,000원을요. 매입 채무 3,000원에 자, 매입 채무의 내용들 어떤 게 있습니까? 불량이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보내준 거죠. 그렇다면 매입 한출 그리고 애누리 매입 한출 및 애누리 계정을 써서 대변에 3,000원 적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2월 15일 보겠습니다. 2월 15일 갑에 대한 매입 채무 잔액을 신용 조건대로 할인받은 후 현금으로 상환하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매입 채권에 대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얼마를 상환해야 돼요? 자, 기존에 15,000원에서 3,000원을 차감한 금액 매입 채무 12,00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12,000원을 모두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죠. 2월 10날에 우리가 해당하는 신용 조건이 있었죠. 2월 10날, 15일, 5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결제 시에 뭐가 적용된다? 할인율이 적용돼서 3% 할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12,000원의 할인율 36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매입 할인 360원에 나머지 금액은 얼마? 11,640원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월 거래까지 12월이 아니라 2월 15일까지 거래 내역들이 해결이 됐죠. 자, 이제 3월달 보겠습니다. 기초 선급 비용을 광고 선전비로 계정으로 대체하다. 기초 선급 비용을 광고 선전비 계정으로 대체하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급 비용을 사용을 하겠다는 소리고요. 자, 선급 비용 차변에 있습니까? 대변에 있습니까? 차변에 있고요. 이 금액을 쓰겠다는 겁니다. 차감시켜야겠죠? 글자 색. 자, 선급 비용은 900원이고 이 비용을 우리가 갖고 있던 선급 비용을 어디에다 쓰겠다? 광고 선전비에다 사용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비용의 발생, 광고 선전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가지가 이제 끝이 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아니죠. 5월 1일 정정하겠습니다. 4월 1일을 분계 처리를 안 했네요. 예. 4월 1일 향후 1년분 광고 선전비 4,8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일단 현금 나갔습니다. 대변에 현금 4,800원. 자, 이걸 뭘로 적용한다? 광고 선전비로 쓰겠다 했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로 처리한다? 자산 처리.
자, 그렇다면 비용을 우리가 먼저 줬으니까 이것은 성급 비용이 되겠죠. 5월 1일. 자, A에게 상품 4만 원의 외상 판매를 하다. 자, 일단은 상품이 나갔죠. 그런데 중요한 거 운반비 1,2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렇다면 상품에서 요걸 집어넣어야 될까요? 운반비는 따로 계정을 적어줘야 될까요? 운반비는 따로 계정을 적어줘야겠죠. 왜? 우리가 상품을 들어오지 않았고 상품을 보내주는 입장이라 운반비는 별도로 운반비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변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대변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자, 운반비에 대한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각각 금액들 적어주시면 되겠죠. 상품 매출 4만원, 현금 1,200원. 자, 그럼 차변은요? 어떤 계정들이 들어갑니까? 일단 운반비 계정은 무조건 들어가겠죠. 그리고 상품을 내가 팔았지만 돈을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죠. 매출 채권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4만원. 자, 5월 1일까지 됐고요. 5월 2일. A에게 판매한 상품 중, 자, 5월 1일자 날짜죠. 애누리 800원을 애누리 줬고요. 700원은 반품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4만원에서 얼마를 차감시켜야 됩니까? 도합 1,500원을 매출 환입으로 또는 환입으로 적용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애누리도 줬으니까 애누리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계정을 뭘로 쓴다?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자, 1,500원을 우리가 차감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럼 대변에는요. 왜 차감, 어디에서 차감이 됐다? 매출 채권에서 차감이 되었다고요. 자, 4만원에서 4만원 받을 걸 우리가 1,500원은 못 받게 되었다. 네. 자, 5월 2일까지 끝났고요. 예. 자, 5월 8일 보겠습니다. 5월 8일. 매출 채권 중 신용 조건에 대로 할인 후 잔액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자, 일단 현금 들어갔겠죠. 차변에 현금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돈 날짜가 열흘이 넘어갔나요? 열흘이 안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할인율 적용 들어가죠. 4%. 어디에서? 매출 채권이 아니라 우리가 돈 받은 18,500원에 4%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18,500원에 4% 얼마가 됩니까? 740원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분기사항들 정리하고 차변의 분기사항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금은 얼마 받았다? 17,700 죄송합니다. 17,760원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할인율이 적용돼서 매출 할인 740원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변은 어떻게 처리한다?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 매출 채권에서 이제 차감을 시켜줘야겠죠. 차감 얼마요? 18,500원. 자,
7월 1일 B에게 현금을 빌려줬다. 이자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10%. 그리고 1년 되어죠. 자, 1년이 넘어가면 이건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로 봐야겠죠. 1년이 되면은 장기로. 그렇다면은 여기는 장기 대여금, 대변에는요. 현금 줬으니까 현금 2만 원이 되겠죠. 자, 7월 1일 처리가 됐고요. 9월 30일 선수 수익을 임대료 계정으로 대체하다. 자, 선수 수익이 지금 얼마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화면상에선 확인이 안 되죠. 그러면 어디로 봐야 됩니까? 재무상태표 선수 수익이 부채로 잡혀 있죠. 얼마? 1,800원. 자, 내가 수익으로 먼저 받은 내역들을 이제 내 자산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다면 부채 계정인 선수 수익은 차감을 해야겠죠. 차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뭘로 대체한다? 임대료 계정으로, 그렇죠. 수익의 발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자, 1,800원. 자, 9월 30날까지 정리가 됐고요. 10월 1일 향후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수익 처리로 하지 말고 부채 처리하고 선수 수익으로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현금으로 우리가 3,600원을 받았으니 3,600원은 차변에 적어 주시고요. 대변에는 선수 수익 하라고 아예 대놓고 나와 있죠. 예, 선수 수익. 자, 1월 10날이 끝이 났고요. 11월 30날. 자,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일부 이자를 2,200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일단은 현금 나갔어요. 대변에 2,200원. 자, 그리고 이자 줬으니까 이자 비용 나오겠죠. 자, 2,200원. 근데 여기 연이자 12%는 무엇을 의미하냐? 나중에 우리가 결산을 볼 거에 적용시켜서 미지급 이자를 구해야겠죠. 예. 자, 일단 분계 내역까지 한 파트 정리하고 다음 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